이민세관 단속국이 어제 전국의 세븐일레븐 98곳을 급습해 21명을 체포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4단계 해외여행 위험경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한인교육위원 3명이 어제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타운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직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4월부터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새롭게 바뀐 메디케어 카드가 우송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현장 급습이 전격 단행됐습니다. 전국의 세븐일레븐 98곳을 급습해 21명을 체포했습니다. 10일 새벽 전국 세븐일레븐 98곳을 급습한 ICE는 종업원들의 연방 취업 자격 확인서 I-9 등을 포함한 고용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2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욕시 16곳을 포함한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17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고용 감사 통지서를 전달하고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21명에게는 이민법원 출석이 요구됐으며 별도의 범죄 혐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ICE는 이번 단속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불법 고용을 부추기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E는 일터를 급습하는 불체자 색출 작전의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시카고 지역 제빵업체 등 식품업계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직장 급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세븐일레븐 단속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14곳에 대해 급습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국가별 4단계 해외여행 위험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10일 CNN, AFP 통신 등에 의하면 국무부는 자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국가별 위험 수위를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민에게 국가별 위험을 알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나라별로 위험 수위가 약한 1단계에서 여행하지 말아야 할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선 최상위 1단계는 통상적인 예방만 하면 되고 2단계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며 여행하는 것을 해야 하는 3단계, 여행하면 안 되는 4단계까지입니다. 4단계 국가에는 북한을 포함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예상외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2단계로 지정되면서 국무부는 최근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IS 테러 공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 콩고 공화국도 2단계로 분류되면서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도 2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쿠바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것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의 한인 교육위원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새해 첫 교육위원 회의에서 3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선서식을 갖고 타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교육위원에 당선된 3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어제 선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윤구, 제프리우, 스테파니장 위원은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타운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희 셋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탈박 학교와 학생과 또 질이 좋아지는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앞으로 중요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파워파크 교육도 더 많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이제 생각도 해야 되니까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우윤구 후보는 앤서니 로튼더 의원이 의장이 되면 아버지가 시장, 어머니는 빌딩국 등 타운의 주요 직책을 로튼더 일가가 맡게 된다며 반대했지만 팰리세이스파 교육위원회는 앤서니 로튼더 의장과 폴 킴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팰리세이스파는 총 9명의 교육위원 중 6명이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팰리세이스파크 타운, 올해 치러지는 선거도 기대가 되는데요. 타운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직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인구가 타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타운 상권의 대부분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는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 팰리세이즈 파크의 시장에 한인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의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그간 펠팍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타운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제 앞으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더욱더 좋은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트랜지션이 필요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펠팍 상권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결, 지역 인프라 개선과 교육 발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부터는 시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2월 초부터 선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한인 검사가 탄생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 시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최초의 한인 검사가 됐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따르면 글로리아 오 시의원은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검사로 임명돼 지난 8일부터 1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검사로 임명된 한인은 오 시의원이 처음입니다. 오 시의원은 한인으로는 최초로 버겐 카운티 민주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 시의원은 버겐 카운티 최초 한인 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 기쁘다며 버겐 카운티에 더 많은 한인 법조인들이 판사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세인 오 시의원은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30여 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다 진로를 바꿔 법학 공부를 한 이후 관선 변호사를 지내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에서 첫 한인 시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11월 선거에서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오 시의원은 현재 글로리아 오 LLC 법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4월부터 메디케어 카드가 새롭게 바뀝니다. 새 카드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아닌 고유 아이디 번호가 기재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일 연방 메디케어국은 메디케어 카드를 새롭게 발급한다며 새 카드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우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단순히 번호와 이름만 기재된 카드에서 치료, 투약, 처방전 발급 등의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범죄 행각을 사전 차단하고 시니어들의 편의도 도모한다는 목적입니다. 메디케어국은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실제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분실 우려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새 메디케어 카드는 소셜 오피스 등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배달되기 때문에 기존 카드 소지자들은 만일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연방 메디케어 웹사이트나 전화로 할 수 있고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카드가 변경되는 혼란스러운
사치스러운 틈을 타 메디케어국을 사칭한 사기범들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실제 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시니어 관련 신분 도용범죄 피해는 100명당 6에서 8명꼴로 나타난 바 있으며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의 주택 압류가 2009년 이후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퀸즈는 지난해보다 40%, 2012년보다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전년 대비 58.5% 급증한 3,3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후 최고치이고 2012년과 비교하면 253% 폭증한 것입니다. 뉴욕시 주택 압류 건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으로 당시 주택 압류는 3,728건에 달했습니다. 2009년부터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다 2012년에 급감한 바 있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가 전년 대비 40.3% 증가한 1,2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해서는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편번호 11434의 퀸즈, 자메이카, 홀리스, 세인트 얼반스 등에서 총 114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827건을 기록한 브루클린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3위는 브롱스는 전년 대비 44.1% 증가한 650건을 기록해 2007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는 전년 대비 133.9%가 증가했으며 반면 맨해튼은 보로 가운데 가장 적은 141건의 신규 주택 압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교통국과 주민들이 퀸즈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커뮤니티 보드 11 회의에서 더글라스턴 주민단체는 자전거 전용도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이사이드 223스트리트과 더글라스턴 파크웨이 사이 노던 블로바드에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교통국은 해당 구간에 한 차선을 없애고 이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하면서 차도와의 사이에 콘크리트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이 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까지 발생한 분리대 충돌 사고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대신 보행로를 넓혀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교통국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주민단체도 운전자들에 대한 경고 사인이 없어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보드 11 측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후 노던 블로바드에서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며 몇 차례의 사고만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자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버가 뉴욕 운전기사 2천여 명에게 $300만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번 소송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8일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421명에게 총 $300만 지급을 합의한 것으로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이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면 2009년 12월 29일 이후 우버 앱을 통해 뉴욕에서 차량을 운행했으나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우버 운전기사들은 급여 산정 및 한 달 내 최대 $5,000 수입을 보장한다는 과대 허위 광고, 계약과 달리 승차 요금의 25%에 달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등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적 소송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버의 기사 착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난 5월 2년 반 동안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뉴욕에 있는 9만 6천여 명의 운전기사들에게 $8천만여 지불하는 데도 합의했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일삼던 LA 지역 대형 양로병원 시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곳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시간당 $3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LA 북서부 지역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양로시설 체인 6개를 운영하는 업체가 임금 착취로 적발됐습니다. 노동표준단속국 DLS에 따르면 양로시설 체인을 운영하는 아다 샬롬 보드앤케어가 근로자들 149명에게 시간당 $3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위반 행위로 $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는 간병인들에게 오버타임과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의 교대 근무를 요구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주요 정보들이 누락돼 있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근로자들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3년 동안 한 달 월급이 $1,800에 불과했다며 이는 근무 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 시간당 $2 40센트에서 $2 88센트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에서 $10 50센트로 양로병원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수사 결과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필리피노나 라티노였다며 특히 주 규정에 미숙한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임금 착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양로시설 측은 당국의 법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 하원직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킴 전 의원은 지난 8일 은퇴 선언을 한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공식적인 지지에 힘입어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직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 지역구를 살리려면 저희 공화당이 지킬 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tireless campaigner, someone who knows the district, someone who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fundraiser. 그런 모든 걸 합쳐서 누가 그동안 또 경험이 있고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 내림이 나왔지만 NRCC에서 리더십에서 저에게 You are it 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특히 39지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튼, 라하브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권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김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킴 전 의원은 한인 후보로서 한인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와 확신으로 한인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킴 전 의원은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을 역임하기 전까지 로이스 의원 사무실에서 20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하며 39지구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1호 전 6시쯤 플러싱 파슨스 블루바드 32에서 33 애비뉴 사이에서 플러싱 거주 77세 임정심 씨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임 씨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 감시 카메라 동영상에 따르면 임 씨는 차에 치인 뒤 2-3피트를 끌려갔으며 사고 차량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임 씨를 그대로 두고 도주했습니다. 10일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앨런박시 의원은 마리오 크란잭 시장 등이 고의적으로 타운 정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최근 크란잭 시장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타운 현안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유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타운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퀸즈에서 발생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172건으로 살인사건 5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의하면 최근 약물에 헤로인을 섞어서 복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헤로인 복용 시보다 사망률이 30에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은 올해는 특히 지역 내 발생하는 불법 약물 거래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법원은 9일부터 공공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없애고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범죄 등에 관해서는 보석금을 책정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수 인종의 경우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낮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